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시장의 변동이 너무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절망적인 순간이 오나 했는데 또 살아나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길 바로 뚫어낼지는 아직 몰라요.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지금부터는 변동의 연속이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 구글 획기적 성과 낸 양자 컴퓨팅 칩 공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기사를 보면 구글은 윌로우가 이 칩 이름입니다. 이 윌로우가 슈퍼컴퓨터가 10조년 걸리는 작업을 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칩이라고 말합니다. 10조년이면 얼마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인데, 이 정도 파워를 가진 컴퓨팅 칩이면 비트코인 그냥 뚝딱 하고 해킹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이 정도 성능으로는 아직 멀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 체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윌로우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큐빗이 1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큐빗이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인데요.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하죠. 비트. 0 아니면 1. 0, 1, 0, 1. 이걸 비트. 그런데 큐비트는 0, 1 또는 그 어디 중간값.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가 처리한다. 자, 그러면 10조년 걸리는 작업을 5분 안에 했다면 비트코인 위험한 거 아닐까요? 비트코인을 해킹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정확하게는 이걸 알 수 없지만 10조년에 10조년에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의 불가능한 시간으로 공격을 하고 경우의 수를 막 처리하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100큐빗 갖고 안 되니까 더 많이 그러면 이걸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큐빗의 개수가 대략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게 아니고 지금은 대략 막연하게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대략 5년에서 10년 또 더 많이 10년,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계획이란 게 이렇게 그럴싸하지만 그걸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장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개발돼서 1000만 개, 어쩌면 1억 개의 이 큐빗을 장착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에게 위협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크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게는 이보다 호재는 없다. 왜 그럴까?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 암호화폐에게는 대호재다. 자, 비트코인이 깨지기 전에 수많은 은행들이 탈탈 털립니다. 큐비트가 100만 개, 1000만 개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몇백 개, 몇천 개 그 안에서 벌써 다 게임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붕괴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 계좌들, 연준의 금고가 탈탈 털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할 텐데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철통 보안이 필요하다. 뭐가 될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협의 수준이 암호화폐에게는 간지러울 때 벌써 얘네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암호화폐와 접목을 해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0만 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양자 저항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협은 사전에 차단이 되게 됩니다. 양자 저항이란 뭘까요? 양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연산 처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때려 맞히기식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하는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만 바꿔주면 됩니다. 단순히 값을 비교해서 맞추기식이 아닌 이 양자 컴퓨터가 끊고 다시 하고 무제한 끊고 다시 하기를 만들어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여러 코인 프로젝트에도 양자 저항 기술이 벌써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이 기술을 도입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암호화폐와 함께 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인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오늘 2억 2,300만 달러 순유입. 그런데 특이점이 블랙록이 제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피델리티가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있는 훈훈한 모습. 이더리움 현물 ETF 오늘 1억 200만 달러 순유입. 블랙록이 오늘은 여기서 힘을 줬네요. 7,400만 달러 순유입. 이더리움에게도 기회가 오는 것일까? 자, 요즘 이더리움에게 희망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습니다. TV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L이란 토탈 밸류 락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나. 이걸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체 코인에서 56.8%를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살짝 줄었습니다. 트론이 2등이었는데 이제 솔라나가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솔라나 기반 디파이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트론은 살짝 주저앉았고요. 그 다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비트코인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디파이가 원래 없죠. 그런데 이제는 레이어 2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베이스, 아비트럼, 하이퍼 리퀴드, 수이, 아발란체 이런 순입니다. 솔라나가 TVL에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솔라나 기반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트랜잭션 수수료에 여러 수익 모델을 합친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2023년 말부터 크게 성장을 하다가 최근 떡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체인링크 소식입니다. 체인링크, 코인베이스 토큰화 자산 플랫폼과 통합. 체인링크는 코인베이스의 프로젝트 다이아몬드에 대해 검증 가능한 데이터 전송과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 체인들과의 호환성에는 체인링크가 가장 좋은 선택이죠. 벌써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서로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체인들이 이 체인링크의 CCIP,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성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NYDFS, 뉴욕 규제당국은 RLUSD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다. 거래소 및 파트너 목록이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리플 생태계에 큰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체인들과의 협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에이다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현재 상황을 바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이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나눕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100만 달러를 돌파하면 크게 눈을 뜨게 될 텐데 100만 달러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100만 달러를 가냐 마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군가요?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트럼프가 이제 1월이면 대통령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가 표 얻으려고 그냥 코인에게 이렇게 접대성 멘트를 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이런 의도로 얘기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 아들들 얘기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가볍게 코인 좋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코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침 튀겨가면서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본인의 가족은 트럼프의 온 가족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랑한다. 이게 앞으로의 미래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아들이 버린 자식이 아니고 지금도 그냥 함께 만나서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주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쳤던 바로 그날 전화해서 아빠! 비트코인 10만 달러 쳤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 아들의 전화를 받자마자 15분 만에 트윗을 올렸다고 그래요. 축하한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 미국이 이 암호화폐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트윗을 올립니다. 코인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들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아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들으면서 이 생생한 느낌 그대로 한번 받고 트럼프 아들들과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코인에게 임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건가 이걸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표를 했죠.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넣을 건가 말 건가 비트코인을 살 건가 말 건가 결과는 바로 반대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은 충격적인 게 반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에 결과는 not approved. 승인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찬성표가 이 정도입니다. 0.55%. 100명에 반명. 반명입니다. 한 명도 안 돼요. 그 정도의 그 주주들만 찬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아쉬운 결과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아직도 기존 금융 세력들, 가진 자들,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쩌면 정치권도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만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 배척하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바로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감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돌아보면 마이클 세일러의 그 말들 참 해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합류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 12월 23일에 나스닥 100에 가입할 예정이며 공식 발표는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나스닥 100에 합류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중에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죠? QQQ를 산다는 건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QQQ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중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ETF에서도 거래되는 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한다. 일단은 가입되자마자 그 비중만큼 당장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올라가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산다는 건 비트코인을 그만큼 산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비트코인을 사야만 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거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블랙록의 ETF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 실물 비트코인이 사지는 것처럼. 자,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이긴 한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말고 뭐 벌써 이제 가입된 걸로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S&P 500. S&P 500에 합류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규모로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다. 자,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찍기만 하면 파티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뉴이어 파티. 12월 31일에 파티를 하겠다고 했는데 10만 달러 찍었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파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뉴이어스 이브 파티. 와, 화면에 보이는 이 초호화 요트에서 파티를 진행하게 되는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여서 12월 31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12시가 되면 그냥 10, 9, 8 뭐 이러면서 그냥 빠방빵빵빵 해피 뉴이어 뭐 반가워요 서로 막 껴안고 비트코인 만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초대를 받아야 가는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저를 초대해 준다면 제가 가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코인 정상 궤도 안에서 잘 가고 있죠? 그런데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냥 뭐 10만 달러 뚫고 하늘을 높이 솟아오르나 했더니 그냥 조정 와서 또 꺼지면 망했다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런데 뭐 2022년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는 간지럽죠? 뭐 이럴 줄 알았어. 가볍지 뭐. 이러면서 여유 있게 이 상황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심신 관리를 잘해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간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